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사연을 가지고 사주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쪽이 이제 여자분이시고 여기 남자분이시고 부부예요. 부부고 부인죠. 이 여자분께서 댓글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댓글을 보고 또 사주를 먼저 제가 먼저 봤고요. 잠깐 들여다봤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댓글 사연을 좀 함께 사주풀이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댓글 사연을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자, 사주 상담을, 사주풀이 상담을 할 때는 이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사주 푸는 건 아닙니다.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사주 상담의 기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첫 번째는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아주 쪽집게처럼 뭔가 맞춰줘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카운셀링의 형태에서, 상담의 형태에서 사주풀이를 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후자의 개념으로서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과연 이 사주를 풀어드려야만이 좀 더, 뭔가 자원인 스스로가 안고 있는 팔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현재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댓글 사연을 먼저 본 다음에 좀 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분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사주 좀 잘 봐주세요. 자,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가난하여서 생활비를 10년 가까이 집에 지원해 주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힘든 생활을 하다가 20살쯤에 세상을 잘 모르는 나이에 결혼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단명하는 사주라서 죽을 고비는 벌써 2번 넘겼고요. 12년 동안 무료 봉사하면서 살았는데요. 결혼생활 27년째 되어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려움만 가중되는지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1974년 9월 3일, 시간은 미시, 남편은 74년 음력 11월 9일 사시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해도 될까요? 마지막 이런 질문을 주시고 댓글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 사연을 보고 사주를 들여다보는 순간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정말 바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또 개인 사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오시라 해서 그냥 하다못해 무료 상담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또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의 입장을, 물론 구체적으로 자기 뭐 이름까지 내세운 건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용기를 내서 이런 또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원칙상 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또 방송을 해 드려야만이 또 약속을 지키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라는 건 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오랫동안 또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카운셀링,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그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결국 내가 이 팔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주안점을 두고 제가 사주를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댓글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죠. 뭐 죽을 고비도 2번 넘겼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오히려 뭐 어린 시절부터 뭐 10년 가까이 집에 뭔가 돈을 야간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어떤 사연이신데, 사연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콕 미어져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일단,
자, 신금일주죠? 신금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월. 자, 신금일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금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신금은 주로 경금과 신금. 그러니까 금에는 이 경금하고 신금이 있죠. 양의 금이고 음의 금이죠. 이 음의 금인데 이 양의 금과 음의 금.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자주 해석을 할 때는 이 자체 금 자체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뭐 이거는 뭐 다듬어지지 않은 금 그래서 무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뭐 다듬어진 그래서 뭐 보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주를 풀 때는 계절과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 신금, 경금과 신금을 계절의 관점에서 물상적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물상적 개념으로 가다 보면 경금은 내리는 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계절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금은 내리는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리는 설이와 내리는 눈의 개념에서 일단은 그러면 자, 신금이 가을에 태어났죠. 신유술 자체는 이게 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을의 계절이죠. 자, 이 수월이라는 자체에 주안점이 있죠. 계절적으로. 자, 그럼 내가 신금일주고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계절이라는 득세, 득기를 한 거죠. 가을의 기운을 강하게 얻은 거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수월이 환절기죠. 환절기. 이 환절기는 결국은 원래는 금인데 뭐로 바뀌어 있나요? 토라는 기운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이 토 중에서도 이 토는 자, 화의 고장지라 그래서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가득히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 수월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잠깐이라도 좀 이것만 설명하면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 병화가 수월까지는 밖에 있다가 6월 말까지 밖에 있다가 결국 수월이 돼서 이 병화가 정화로 내려가면서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열로 바뀌면서 땅속이 따뜻해지는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때 개구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의 온도보다 땅의 온도가 더 따뜻해지는 시기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토 자체가 이제 화의 고장지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신금일주가 그러면 내리는 눈인데, 어찌 보면 이 수월 자체가 화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화라는 자체 기운으로 이 통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호술, 화국의 형태를 정확하게 또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금 자체가 내 세상, 내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변질된 세상 속에 내려온 거죠. 자, 신금일주. 그러니까 자, 내가 하늘에 있을 때는 내리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내리는 눈이 가을의 계절을 타고 줄줄 내려오니까 룰루랄라 내려왔죠? 가을이니까 내 세상, 늦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상인 거죠. 룰루랄라 내려와서 지구상에 딱 안착하고 보니까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장악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아주 득세를 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내 세상이 아닌 세상 속에서 뜻을 펼쳐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 자, 태어난 계절은 첫 번째, 내가 태어난 계절은 첫 번째 엄마 자리라고 그러죠. 부모님 자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나 직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신금일간이 엄마 자리에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다 없다? 힘들겠죠. 나는 겨우 가을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엄마는 변질되어 있는 거죠. 여름으로 뒤바뀌어 있죠. 엄마 자리에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죠. 어린 시절부터 내가 결국 있는 세상은 변질된 세상 속에서 내가 내리는 눈이 비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나는 내리는 눈이들 불구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리는 눈이 아니라 이슬이나 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질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흰금이 아닌 을목같이 아니면 개수같이 그러한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소속된 환경이나 직장. 어디 간들 나의 본질적 특성을 일단 가슴속에 묻고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호술 하국에 이런 거 하나만 있는데 보면 또 신묘일간이죠. 또 미시에 태어났어요. 미시는 계절로 따지면 여름이죠. 묘는 아침이고요. 자, 그러면 더 이 지지 구성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지지 구성 전부 다 자, 조상 자리, 부모 자리, 남편 자리, 자식 자리. 이 모두가 내가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죠. 이 사주에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자체를 이 댓글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살으셨겠죠. 나이가 47세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때로는 허탈함도 가지고 때로는 정말 눈물겨운 어떤 그런 억울함도 당하면서 세상을 많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걸 누르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10몇 년 동안, 12년 동안 다행히도 무료 봉사라는 거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자면 무료 봉사라는 걸 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이 사주가 돈을 악착같이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과연 건강하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버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주는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더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만 다 전생의 업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결국 전생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업에 의해서 현세를 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원래 결국 이것도 내 거였다. 결국 과거세에 가져온 거다. 뭐 내가 갑자기 스님 같은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어색한 어떤 반응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만 이게 근거 없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팔자가 좋다 나쁘다는 내가 받아들이면 좋은 팔자인 거고 내 팔자를 내가 거부하게 되면 끝없는 불행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겠죠.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또 돈이 아닌 애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모, 형제자매의 관계적인 부분, 뭐 별의별 일들 아니면 세상에 대한 성취욕 때문에 어떤 욕구이든 욕구불만 별의별 형태의 고민 갈등을 하고 그 무게감, 일종의 고통의 무게감은 자기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팔자라는 자체를 스스로가 내 팔자를 인정했을 때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끝없는 팔자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고통의 시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냉정하게 나름대로 이 팔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댓글 사연 주신 분께서 이 자체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운 흐름도 그래요. 대운 흐름도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 어린 시절에는 나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경때 23살 이전까지는 신유금운을 흘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화로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화목 이렇게 흘러가죠. 신금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의 흐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려서부터 10년 가까이 야간학교 다니면서 집을 지원을 해줬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20살쯤에 결혼을 했고 단명하는 사주라서 죽을 고비는 벌써 두 번 넘겼다. 본인 스스로가 물론 어디서 사주를 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무료봉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무료봉사 12년 했다는 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래도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 없이, 물론 문제 많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까지 현명하게 나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힘은 12년간의 무료봉사라는 것이 본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또 행복감을, 만족감을 얻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었다는 거. 또 무료봉사를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또 거기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세상은 워낙 눈으로 보이는 게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고 또 남들은 풍부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전적으로 참 어렵다는 얘기를 이 내용을 남기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거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뭐 많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사주 자체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 사주를 여기 적어놨잖아요. 남편 사주를 보는 순간 거기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댓글을 쓰셨냐면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댓글을 주셔서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면 사실 궁합이 너무 두 분이 잘 맞아요. 어찌 보면 본인은 남편의 기운에 의해서 생존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궁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기궁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궁합은 부부간의 성적인 궁합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성적인 요소는 극히 일부분 포함된 거지만 결국 나한테 모자라는 거를 채워주는 기운이 기궁합이고 속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주 보는 거의 많은 분들은 속궁합 그러면 약간 엉뚱한 방향 속에서 해석을 해내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궁합 좋습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뭘 해보는? 아니 그럼 사주를 해보는데. 자, 말하자면 성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기궁합, 속궁합을 안다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주 상담에 대해 사주에 대한 어떤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속궁합은 기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오행적 에너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궁합이면 속궁합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속궁합이 안 좋은 거죠. 부부는 윈윈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한쪽이 좋고 한쪽이 무너져도 남편이 좋고 처가 좋고 처가 좋고 남편, 이런 궁합은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그렇지만 자, 남편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을 수 있는 궁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나름대로 뭐 다사다난한 삶을 살으셨겠지만 27년 동안 어쨌든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남편 사주를 잠깐 볼까요? 자, 남편은 자월에 태어났죠. 정화일간이. 자, 정화일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정화일간은 자, 물상의 개념에서 물상 지웠나요? 자, 물상의 개념에서 병화는 일반적으로 낯에 비춘 태양의 개념이고 정화는 밤에 촛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계절적 관점에서 난로라, 따뜻한 열을 발생하는 난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 정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죠.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나는 난로고 추운 겨울에 절대적으로 난로가 필요한 필요한 시기에 나는 난로 역할을 해주죠. 자, 이거는 자, 부모 자리죠. 부모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는 겨울이고 나는 난로예요. 내가 오히려 부모를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할 수 있죠. 또, 자, 직장에 가면 어떤가요? 직장에 가면 나로 인해서 직장 사람들이 따뜻해 하는 거죠. 행복해 하는 거죠. 나는 앉아있는 자리는 뭔가요? 장생지, 유금이죠? 장생지에 앉아있고 합을 이루고 있고요. 자식 자리와 합을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힘을 받은 상태에서 계절이라는 환경에 가서는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유파죠. 이 파라는 게 일어나 있으면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나름대로 희생봉사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러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의 마음속에서 들어온 거지만 그걸 고쳐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 그런데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해도 본질적으로 이 파의 형태가 드러나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에 난로 같은 행동을 해놓고 결국은 남한테 욕먹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말로 까먹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또 남편이 처한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한테도 나름대로 희생하고 나름대로 돈 벌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열심히 벌었는데 네 혼자 돈 다 까먹고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왜? 사주 구조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가성비 따지고 뭔가 내 주머니에 돈이 차여 있어야 되고 뭔가 돈 되는 일만 쫓아서 하는 거, 돈에 대한 악착 같은 마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 처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만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사주 구조 자체가 처의 능력 자체가 처가 커리어 우먼의 속성을 가진 여자가 내 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궁합은 너무너무 잘 맞는데 남편의 성격상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물론 본인 성격상 그냥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맑죠. 순수하고 여리고 맑아요. 본질. 물론 신금의 형태는 굉장히 뭡니까? 신금의 본질은 뭐예요? 신금의 본질은 악착같이 내 걸 챙기는 스타일. 남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사주 전체 구성이 결국 나는 내리는 눈인데 눈이 아니라 비처럼 살았다는 거죠. 나는 원래 베푸는 성향적 요소보다는 내 걸 챙겨야 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은 이걸 어떻게 봐요? 왜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사니? 라는 모습으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결혼 생활은 계속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의 여지가 바로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의 서로 간의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주만으로도 두 분의 다툼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두 분은 성격적 궁합은 안 맞을 수 있으나 속궁합, 기궁합은 남편도 좋고요. 저도 좋습니다. 두 분에게 서로 소통의 기운에 의해서 서로 간에 상승적 기운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으로 인해서 다툼 때문에 궁합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분에서 지금 댓글 사연을 주신 이 여자분이 사실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간절한 분이세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혼이나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부 관계적인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요. 일단 남편이 요 시기 지금 45세 요 대운이거든요. 사실 요 시기 자체는 금전적으로 나름대로 또 안정화돼가는 시기고 좋은 시기가 됩니다. 좋은 시기가 돼요. 물론 요 시기 지금 35세에서 45세까지 사실은 괜찮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이런 남편의 그런 기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내용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해서 모르지만 일단 35세에서 45세까지 나름대로 지금 직업적인 환경에서 나름대로 또 육체적으로나 뭐 많이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직업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직업적인 부분 활성화되는 시기고 이때는 이제 재물적인 안정감이 들고 또 돈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시기에 접목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좀 더 돈에 대해서 좀 더 악착 같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또 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좀 자녀를 위해서라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살짝에는 똘똘한 자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시기에는 좀 더 돈에 대한 악착같이 좀 더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 처에게 뭐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까지 뭐 경제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이 나이에 경제활동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두 분은 하여튼 자녀로 인해서 자녀 때문에 이혼이 안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본인도 마찬가지. 자녀라는 기운이 서로 간에 굉장히 자녀의 화합적인 요소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지 이제 본인은 아주 아까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잘 하고 계시고요. 일단 그건 지속적으로 하시되,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제 그런 일종의 말하는 봉사활동적 요소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지는 일을 방향성을 약간 틀어서라도 그쪽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지금 이 45세 대운에는 좀 더 더더욱 돈에 대한 애착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본인도 약간 남편의 뜻에 부응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어떤 서로 간에 협조하는 쪽에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사주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내용 가지고만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